3월의 바람은 아직 찬 기운을 품고 있었다. 분당 정자동에 사는 올해 67살이 된 윤상현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정든마루로 향했다. 한정식과 소주를 파는 단골 주점.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누구도 그 자리를 손꼽아 기다리진 않지만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 그저 습관처럼 현관 앞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돼요. 요즘 다녀오면 더 피곤해 보여요. 상현 씨는 말없이 코트를 집어들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더 무력해질까봐. 모임에 먼저 도착한 박춘식 씨는 언제나처럼 소주잔을 닦고 있었고 최기훈 씨는 들어오자마자 딸 자랑부터 시작했다. 우리 애 이번에 박사 과정 마쳤어. 실리콘밸리에서 일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며 상현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도 딸이 있다. 지방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의 실직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다. 얼마 전 딸은 이렇게 말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아빠가 아이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이후 윤상현 씨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겉으론 무표정했지만 속은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술잔이 돌고 손주 자랑, 자식 이야기, 건강식품, 주식, 부동산 이야기. 그 모든 말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상현 씨는 점점 말의 대상이 아닌 비교의 대상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물었다. 상현이, 너희 아들은 요즘 뭐해? 그 한마디가 그날 밤 마음을 텅 비워놓았다. 그냥 잘 지내지. 상현 씨는 술잔을 들었지만 그날따라 술맛도 입맛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는 대답 대신 코트를 소파에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불도 켜지 않은 방에 누운 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정든 자리라고 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3월의 찬 기운 마냥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노년에 피해야 할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을 나누기보단 상처와 스트레스를 남기는 자리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모임. 처음엔 친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경쟁심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 아들은 승진했다더라. 누구 손주는 의대 붙었대. 말은 대화처럼 흘러가지만 듣는 이는 자꾸 작아집니다. 사람 마음은 참 연약해서 잘 되면 부럽고 못 되면 은근히 위로받으려 합니다. 그런 기류가 흐르는 모임이라면 멀어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내 이야기를 비교 없이 들어주는 사람. 침묵해도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2. 술자리 위주의 직장 모임. 퇴직한 지 5년이 된 올해 68배 박화섭 씨는 일에서 손은 놓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줄은 쉽게 끊지 못하고 있었다. 매달 한 번 양재동 골목 안쪽에 소문난 삼겹살에서 퇴직 동기들과 모임을 갖는다. 같이 울고 웃던 사람들이기에 그 자리는 처음엔 반가웠다. 익숙한 이름, 편한 농담,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임이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술은 빠지지 않았고 대화는 과거 자랑과 험담으로 흘렀다. 그때 내가 팀장이었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지. 요즘도 나 같으면 부장까지는 했을 거야. 야, 걔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걔 실력 알잖아. 그 안에서 나누는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다. 화섭 씨는 어느새 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이 늘어날수록 속도, 마음도 점점 더 쓰려졌다. 몸보다 먼저 지친 건 마음이었다. 그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거기 다녀오면 인상이 더 굳어요. 그 시간에 그냥 혼자 공원이라도 걸어요. 화섭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맞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모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고기 익는 냄새, 소주병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야기의 흐름.
누군가의 병,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 누군가의 과거. 그저 잔 속에서 흘러가는 말들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화섭 씨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다. 아내가 조용히 묻는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만나러 간 줄 알았는데 그냥 과거를 붙잡으러 간 거였어. 이제는 나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술보다 따뜻한 차 한 잔, 시끄러운 대화보다 조용한 산책이 훨씬 깊고 건강한 소통이 됩니다. 3. 자랑과 하소연만 반복되는 모임. 올해 이른의 최정자 여사는 매주 화요일이면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건강댄스 수업에 나간다. 수업이 끝나면 같은 반 몇몇과 함께 늘 가던 카페에 들른다. 그 자리는 처음엔 따뜻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일상. 가끔은 웃음도 터졌다. 그래,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점점 이상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사람은 손자 사진을 꺼내고 다른 사람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 손자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갔는데 상 받았대. 나는 요즘도 밤마다 쥐가 올라서 못 자요. 우리 며느리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없어. 자랑 아니면 하소연. 듣는 이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정자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많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다. 큰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고 손주 셋을 혼자 키우며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왜냐고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래도 그런 딸 있는 게 어디야. 그 말이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공감보다는 견딤, 위로보다는 비교. 그 자리는 함께 있는 듯 하면서도 가장 혼자인 자리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 여사는 핸드폰 사진 속 손주 사진을 꺼내다 자기도 모르게 덮어버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말 많은 자리가 따뜻한 건 아니야. 꼭 말이 많다고 마음이 오가는 건 아니더라. 건강한 대화는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모임이 정서적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배려 없는 자랑과 하소연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4.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정해철 씨, 66. 은퇴 후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근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비싼 장비는 없었지만 사진을 향한 애정은 누구보다 컸다. 오래된 니콘 카메라를 조심스레 꺼내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첫 모임에 나섰다. 장소는 동네 공원,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 몇몇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거 새로 산 미러리스예요. 렌즈만 300만 원 넘어요. 이 조리개 값이 진짜 달라요.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해철 씨가 조용히 자신의 카메라를 꺼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말을 던졌다. 아, 그거 필름이에요. 요즘엔 스마트폰도 그 정도는 나와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해철 씨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마음은 얼어붙었다. 이후로도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누군가는 다른 회원의 사진을 보며 이건 구도가 너무 죽었네요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자기 얘기만 줄곧 늘어놓다가 다른 사람의 말은 잘랐다.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건 누군가가 빠진 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활발히 오간다는 것. 김 선생님 요즘 안 나오시죠? 지난번엔 돈 문제로 집까지 팔았대요. 아휴, 저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하지. 해철 씨는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도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안 가요? 안 찍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찍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과 있는 게 점점 불편해져. 사진은 사람을 찍는 건데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네.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말도 쉽게 합니다. 모임의 분위기, 말투, 태도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모임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5.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대규모 모임. 황순자 여사, 72.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모임인 은빛회에 참석한다. 회원 수만 30명이 넘는 큰 모임. 장소는 늘 비슷했다. 도심 속 한정식 뷔페 단체석, 이름표, 회비봉투. 누가 왔는지 체크하고 회장은 마이크를 들고 다음 모임 일정과 회비 공지를 전한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다. 낯익은 얼굴들, 익숙한 농담.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순자 여사는 그 자리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테이블마다 작은 무리가 생겼고 말은 웃음처럼 흘렀지만 진심은 좀처럼 닿지 않았다. 누군가는 물었다. 순자야, 지난달엔 왜 안 나왔어? 하지만 기다리던 대답은 듣지 않고 곧바로 본인 얘기로 넘어갔다. 순자 여사는 며칠 전 혼자 응급실에 다녀왔다. 가슴이 쿡쿡 쑤셔 새벽에 병원으로 갔다. 딸에겐 걱정 끼칠까 말하지 않았고 아들은 지방에 있어 연락도 뜸하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식사 후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다. 조금 더 붙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누군가 말했고 다들 억지로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 순간 순자 여사는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벽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조금도 와닿지 않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사이에서 왜 나는 더 외로워지는 걸까? 사람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둘, 셋. 마음을 조용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숫자보다 온기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를 지키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모임이 때로는 외로움을 잊기 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되레 그 안에서 더 깊은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 웃고 있지만 마음은 비어있는 표정. 돌아오는 길, 괜히 한숨이 먼저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는 정든 곳이라도 익숙한 이름이라도 조용히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평가 없이 들어주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한두 사람만 곁에 있어도 노년의 외로움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모임,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이 6가지 모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아끼는 건 때로 사람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곁에 있어도 노년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그 모임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정이 남아있어서 오래된 사이니까 그 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아끼는 건 때로 관계를 멀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볍지 않은 말, 얇지 않은 관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지금 곁에 누가 있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말이 많은 자리보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찾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